자, 보자. 전기 파트. 겨울에는 너네 화장실을 어떻게 가냐? 경기가 너무 차가워서 앉을 수가 없네. 자, 전기 파트 보시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이번에 시험법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나 봐요. 자, 전기장에 해당되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 새로 듣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죠. 자, 우리요 뭐 할 거냐면 오늘 전기를 뭐하자? 발생시키자 요 얘기하자.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전기를 일으킵니다. 저는 칠판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요. 됐어? 네. 자, 어떻게 하면 물질 속에 있는 전기를 뜯어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전시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전시켜요. 자, 전기를 띠게 하는 걸 대전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 전기를 원래 띨 수 있어? 띨 수 있어. 왜? 라고 하면 이 물질을 이루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뭐냐?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대. 그게 뭐야? 원자. 됐어? 원자. 우리는 쿼크 얘기는 아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라고 합니다.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원자 구조를 보면 어떻게 물질이 전기를 띨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원자 구조 보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얘기 누가 했게요? 돌턴, 생구라죠. 거짓말이야.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자 속에는 더 작은 입자가 무려 3종류나 들어있다.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에 있는 부분을 우리 뭐라 그러냐? 원자의 중심을 원자 핵이라고 부르죠. 원자 핵 속에는요 2종류의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들어있다. 얘 뭐라 그러냐? 양성자. 그렇죠. 양성자라고 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중심에는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도 들어있다. 얘 뭐라 그러냐? 그렇죠. 중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2개의 입자가 들어있는 공간을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자 속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다면 원자는 원래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라는 건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그렇죠. 정기적으로 중성인 아이들만 원자라고 부르는데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대. 그러면 어떻게 중성일 수 있어?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있는데 그건 얘와 똑같은 세기만큼 마이너스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입자가 원자의 바깥쪽에 있어요. 얘를 뭐라 그럽니까?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3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는 이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도 있는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도 있어. 그렇다고 반드시 중성이야? 중성이야. 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 하나가 띠는 실제 전기적 세기. 전기적 세기를 맞은 말로 우리가 전하양이래요. 자, 양성자 한 개는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그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1이 아니야. 실제로는 얼마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세기의 전기를 띠고 있어. 됐어? 근데 전자 하나도 전기를 띠고 있죠?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세기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어떻다? 이게 어떻다?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격만 전달되지 세기는 똑같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 세기 누구야?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11번. 자, 얘가 원자번호 11번이라는 얘기는 이 원자 번호는 바로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나트륨 원자 핵 속의 양성자가 이런 세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무려 몇 개 있다? 11개가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전기적 세기가 실제로 얼마일까? 계산해 이씨. 그만큼 들어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들어있지. 근데 얘가 중성이래. 그럼 중성인 이유는 뭐니? 바깥쪽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도 몇 개 들어있다. 똑같이 11개 들어있어. 전기적 세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들은 이렇게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서요. 정기적으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인 상태를 띠는데 자, 매번마다 실제 각각의 전하량을 실제 값으로 계산하니까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상대적 세기로 표현하죠. 양성자 하나의 정기적 세기를 우리는 얼마로 쓴다? 플러스 1로 쓴다. 그냥. 그래서 전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 하나당 정기적 세기를 우리는 얼마로 쓴다? 마이너스 1로 그냥 표현한다. 그러면 훨씬 계산하기 편하죠. 그러면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정기적 세기는 얼마? 플러스 11만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 세기는 얼마? 마이너스 11만큼을 가지고 있어. 얘네들의 합이 얼마가 된다? 0.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아이는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전자도 11개 있어.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냐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띠고 있어. 이때만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원자라고 부른다. 그럼 꼬맹아, 나는 얘를 정기뛰게 하고 싶어. 그럼 방법은 뭐야? 중성인 상태만 깨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성인 상태만을 깨주기 위해서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지만 않게 해주면 돼. 그럼 같지 않게 해주려면 누군가를 빼거나 누군가를 더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 움직이기 쉬운 게 양성자일까요? 전자일까요? 움직이기 쉬운 거 전자래요. 왜요? 질량이 맞아요. 질량이 작아 가벼우면 무거운 애보다 실제로 됐어? 쉽게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가속도. 실제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라서요. 같은 크기의 힘을 줘요. 근데 전자는 질량이 1밖에 안 돼요. 같은 크기의 힘을 줘요. 근데 양성자의 질량은 100배 더 무거우니까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누구의 가속도가 커요? 전자의 가속도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더 잘 움직여요.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띠게 할 때요. 다시 말해서 대전시킬 때 우리가 대전시키는 방법은 가벼워서 쉽게 움직이는 누구? 전자를 뭐 시키는 겁니까?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한다. 알겠습니까? 가벼워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는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전자를 하나를 뺐어. 그래서 전자가 10개 됐다고 쳐. 그래도 양성자는 11개 그대로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전기 띠죠? 무슨 전기? 무슨 전기?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플러스 전기를 띠죠? 이걸 화학 시간에 뭐라 그럽니까? 이걸 화학 시간에 뭐라 합니까? 양성자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이온이라고 하죠. 중성일 때만 원자라고 하고요. 중성이 깨지고 나면 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 성격을 띠는 이온을 뭐라 그러니?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꾸로요. 전자를 빼는 게 아니고 넣는다고 치자. 전자가 12개래요. 하지만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마이너스가 센 돼서 입자를 만들죠. 이거가 뭡니까? 이온이에요. 근데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니까 얘는 뭐라 그럴까요? 음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 화학 시간에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물리 시간에는 이렇게 안 부르죠. 양이온과 음이온을 물리 시간에는 이온이라고 안 부르고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이온 대신에 전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음전하와 양전하를 떴다 이렇게 불러요. 같은 걸 그냥 다르게 이름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움직여서 우리는 물체에 전기를 띠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자를 움직여서 전기를 띠게 할 때요.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기를 띠게 하는데 자, 전자가요. 이렇게 A와 B라고 하는 두 물질이 있어. 그 중에서 내가 A 쪽에서 전자를 빼서 B 쪽으로 전자를 넣었어. 그러면 A는 전자를 잃었어.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 자, B는 전자를 얻었어. 무슨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띄워. 그러면 B한테 갔던 전자는 더 이상 움직여 안 움직여? 그냥 B에 가서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어. 그래서 전자를 한쪽으로 이동시켜서요. 이동시킨 전자를 한쪽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서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걸 정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켰다? 정전기라고 한다고. 만약 그러지 않고요. 전자를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해. 계속 가게 해. 그래서 전자가 끊임없이 계속 흐르게끔 만들어. 이건 무슨 전기를 발생시켰다 그러니? 흐르는 전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류.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보시면 첫 번째 1단원은 정전기에 해당되는 거, 2단원은 전류에 해당되는 걸 설명하죠.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 무조건 전자를 이동시키는 건데 이동한 후에 전자가 한쪽에 고정되어 있는 거냐? 그러면 정전기. 그러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계속 흐르는 거냐? 전류. 두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정전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하죠.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전기라는 건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그 자리에 정지시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뭘까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전자를 한쪽에서 뜯어서 반대쪽으로 넣을 수 있어? 네,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뭐 하면 된다? 비비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전기를 일으키는 첫 번째 방법은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는 마찰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책받침으로 비벼요? 플라스틱으로 비빈다고요? 그러면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들이 책받침 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머리카락과 책받침 사이에 전자가 여기 있던 애가 이리로 건너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리로 건너가.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전자가 그냥 책받침에 고정되어 있어. 그렇다면 책받침은 무슨 전기를 띠겠니?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죠. 머리카락은 무슨 전기를 띠겠니?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서 전기를 일으키는 걸 마찰전기라고 하고요. 마찰전기를 일으키게 되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니까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마찰전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마찰시켜서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끔 해요. 그러면 전자를 잃은 애는 플러스 전기를, 전자를 얻은 애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우리는 마찰전기라고 하죠. 마찰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건은 딱 하나 있어요. 비빌 때 어떤 애들끼리 비벼라? 서로 다른 물질끼리만 비벼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른손 바닥하고 왼손 바닥을 비벼요. 전기 생길까 안 생길까? 이거 안 생깁니다. 왜? 얘네들은 피부라는 같은 물질이라서. 그래서 전자가 오른손에서 왼쪽으로도 가지만 동시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와서 전기를 절대로 띌 수 없습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같은 물질끼리 비비면 전기는 발생하지 않고요. 다른 물질끼리 비벼야 전기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전자가 이동해서 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는 마찰전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마찰전기를 띠게끔 하는 걸 우리는 대전시켰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대전에 의해서 전기를 띈 물체를 우리 뭐라 한다? 대전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A와 B를 비볐는데요. 꼬맹아, A는 전자를 얻어서 전자를 4개쯤 얻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쿨롬 이라는 세기의 전기를 띄웠다고 치자. B라는 물질은 전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4쿨롬의 전하를 띱니다. 자, 이렇게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들을 우리가 전하. 자,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끼리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서로를 당기는 힘이 생기죠. 반대극이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죠. 근데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꼬매가 얼마만큼이냐면 2m만큼이래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끼리 얼마나 센 전기로 서로를 잡아당깁니까? 라고 하는 멋진 말 뭐야? 됐어. 전기력 구하는 식 F는 R 제곱분의 크라고 R 제곱분의 크크크 모대분 형식 R 제곱분의 크크크.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니까 2의 제곱 곱하기 K는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전기력 상수요.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알아냈다. 쿨롱 상수.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 이고요. Q1은 A의 전하량, Q2는 B의 전하량. 됐습니까? 네, 계산해 빨리. 전기량. 그래서 쿨롱 상수가 9 곱하기 10의 9승, Q1은 4, Q2는 4. 그래서 약분하시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36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3.6 곱하기 10의 10승 뉴턴이에요 라고 하는 힘으로 서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전기력 구하는 식이 R 제곱분의 크크크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기력을 구해요. 됐어? 그러면 이때요. 이제부터 자 그러면 전기를 떼는 입자 점전화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A형 플러스 4쿨롱, B형 마이너스 2쿨롱이라고 치자.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 2m라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기력 구했던 것처럼 구하시면 되죠. 전기력 구하는 식 다시 불러. F는 10 불러. R 제곱분의 뭐라고? 크라고 R 제곱분의 크크크 됐어? 네 쿨롱 상수는 한번 연습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상수값 그냥 1로 놓고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2의 제곱분의 크죠? 이런 식으로 날라가 꺼져 지워져 사라져 계산하시면 얘는 2N에 가까운 힘으로 서로를 당겨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나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얘는 4쿨롱인데 질량은 m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쿨롱인데 질량이 2m이라고 치자. 그럼 내가 구한 저 전기력은요. A가 B를 당기는 힘일까? B가 A를 당기는 힘일까? 네. 라고 하는 꼬맹아 A가 B를 당기는 힘 이거의 반작용 불러. B가 누구를? A를 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그래서 힘의 크기 반드시 같아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해놓은 2N은 A가 B를 당기는 힘도 2N이고요. B가 A를 당기는 힘도 2N입니다. 전하량이 크다고 해서 더 세게 잡아당기거나 질량이 크다고 해서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 없다고요. 알겠어? 네. 이런 힘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서로를 당기는 전기력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그러면 실제로요. 여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력 구했는데 제가 얘네들을 한번 붙였다가 제자리로 띄워놓을게요. 한번 A, B를 접촉시킨 다음에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얘네들의 전하량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뀔까 안 바뀔까? 이거 바뀝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전하량이 바뀝니다. 잠깐만 끌게요. 얘네들의 전하량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꼬맹아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접촉시키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 열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언제까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전하량이 다른 물질을 접촉하면요 그 안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멋진 말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요. 언제까지요? 두 개의 극이 같아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두 개의 세기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얼마 돼요 얘네? 붙이는 순간. 이라고 하는 전하가 재배열되는 양은 Q1과 Q2를 더해서 두 개를 반띵한 값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Q1은 플러스 4고요. Q2는 마이너스 2예요. 이거 두 개 더해서 반띵하시면 얼마 나오니? 플러스 1 나오죠. 됐어. 그래서 접촉했다가 얘네들을 띄우는 순간 얘네들의 각각의 전하량이며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으로 바뀌어. 이렇게 돼서요. 접촉했다 떨어뜨리면 극도 같아지고요. 세기도 같아집니다. 알겠어? 이걸 전하의 재배열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전기력 구해봐 다시. F는 불러. R 제곱분의 크요. 알겠어? 그래서 이때 전기력은 2N이 아니고 4분의 얼마? 1N으로 전기력의 세기가 8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됐죠? 접촉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같아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이게 전기력이야. 근데 꼬맹아 귀찮아. 자 이제부터 미친듯이 해. 여기에 2m 떨어진 곳에요. 마이너스 2쿨롱을 갖다 놓으니까 전기력이 4N에 2N에 해당되는 값을 하죠. 근데 여기다가 여기 4쿨롱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리도 2m 그대로 유지. 다 유지하는데 B에 해당되는 전하량만 계속 바꿔볼게. 그럼 구해. 내가 B 대신에 B에 마이너스 2쿨롱 대신에 마이너스 5분의 17쿨롱을 갖다 놔. 전기력 얼마냐? 구하고 있지. 수학은 원래 우리가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얘 대신에 7분의 11쿨롱짜리를 갖다 놓을게. 플러스 전기력 얼마냐? 내가 얘 대신에 그래서 얼마를 갖다 낼 거냐면 얘 대신에 17분의 31쿨롱을 갖다 놓을게. 전기력 얼마냐? 그치. 하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실제 전하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A의 전하량 그대로 유지되고 거리도 똑같지만 B의 값이 바뀔 때마다 전기력이 현란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기력을 실제로 구하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자, 이런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니고 네가 계산하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건데 자, 실제로요. 이렇게 전하량이 바뀌면 실제 전기력이 달라져서 전기력 구하는 게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실제 전기력 대신에 모든 전기적 현상을 설명할 때는요. 가상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놉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플러스 1쿨롱을 기준 전하로 놓습니다. 플러스 1쿨롱을 기준 전하로 놔버리면 꼬맹아 얘 대단히 심플해. 여기에 무조건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쳐. 그래놓고 전기력을 구해봐. 그럼 물론 F는 R 제곱분의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그냥 1로 놓자고요. 그래놓고 전기력을 계산하시면 R 제곱분의 크거든요. 그러면 얘는 얼마? 1입니다. 됐죠? 자, 1이 돼요. 근데 이게 1쿨롱이 아니고 5분의 17쿨롱이면 그 1뉴턴의 몇 배? 5분의 17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얼마 돼요? 5분의 17뉴턴이 돼요. 됐어? 만약에 1쿨롱이 아니고 실제로는 7분의 11쿨롱이야. 그럼 전기력 얼마 되니? 7분의 11쿨롱. 됐어? 만약에 얘가요 1쿨롱이 아니고 17분의 31쿨롱이면 17분의 31배만 하면 되니까 17분의 31쿨롱으로 바뀌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기준 전하인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얘랑 주고받는 힘의 크기를 재는 걸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안 하고요. 구별해서 얘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게 돼요. 전기장의 세기. 그래서 이때 전기력은 F라고 하는 기호로 쓰는데요. 전기장의 세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일렉트로닉 필드 그래서 E라고 써요. 됐죠? 자, 그래서 전기력의 세기는 R 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는데 정신 놓으면 죽어. 전기장의 세기는 R 제곱분의 뭐니? 그냥 크크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Q2 안 곱한 말이야.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해서 만약에 Q2에 해당되는 얘가 1이 아니고 5분의 17이면 거기다 그냥 5분의 17배만 하면 실제 전기력이 나오니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놓으시면 실제 전기력은요. F는 Q2의 전하량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F는 Q2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걸 우리는 Q2력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네, 전기력을 알려준 과학자 이름이 쿨롱이라 쿨롱력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Q2, F는 Q2.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힘의 세기를 얘기한다. 플러스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힘의 세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한쪽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놓고 전기력을 구하는 걸 전기장의 세기라고 한다. 되겠냐? 자, 꼬맹아 여기요. 차려! 자, 여기에 A라는 전화가 있어. 얘는 플러스 4쿨롱이야. 여기에 B라고 하는 전화도 있어. 마이너스 2쿨롱이야. 자, 플러스라고 하자. 플러스 2쿨롱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전화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아무데나 여기 A 바깥쪽을 우리가 가 둘 사이를 나 B 오른쪽 바깥쪽을 다 놔볼게. 아무데나 플러스 1쿨롱짜리를 뿌려놨다고 치자. 그랬을 때 그중 어떤 플러스 1쿨롱짜리 하나가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긴대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으래요. 어디야? 가야? 나야? 다야? 그렇다면 A와 나로부터 몇 대 몇 거리 떨어진 곳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빨리 느낌 잡아. 플러스 1쿨롱짜리 전화를 가, 나, 다 중에 어디에 놓으면 그래서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길까? 찍어. 어차피 안 배웠으니까 모르잖아. 어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나의 어떤 특정한 곳에 플러스 1쿨롱 하나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X라고 하면 A로부터 X가 받는 전기력은요. 얘 플러스인데 얘도 플러스니까 밀리는 방향의 전기력을 받아요. A. 그 다음에 B로부터 X도요.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니까 밀리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겠죠. FB. 그래서 두 개의 힘 방향이 반대야. 근데 합력이 0이려면 조건 하나 더 있죠. A와 B가 미는 힘의 크기가 어떠면 돼? 같은 크기면 돼. 맞아. 그랬을 때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스몰 a,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스몰 b라고 치자.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볼게요. F, A와 X 사이의 전기력. 그래서 네, 자 X가 1쿨롱이니까 전기장의 세기 구해볼게요. 떨어져 있는 거리 R 제곱분의 얘 1이니까 의미
보시면요. 같으면 되는데 분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야. 그러면 힘의 크기가 똑같으려면 분모의 비율이 얼마면 되겠니? 똑같이 A제곱 대 B제곱의 이 비율이 얘네들이 똑같이 2대 1이면 되죠. 그럼 되겠죠? 자, 그럼 머리 있는 척해. A제곱 대 B제곱의 비율이 2대 1이니까 A 대 B의 비율이 얼마? 루트 2대 1인 곳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만들어져요. 알겠어? 자, 그럼 거꾸로 가자. 루트 2대 1 어디서 온 거야? 2대 1이 온 거지. 이 2대 1이라는 숫자 어디서 온 거야? 이 숫자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A와 B의 전하량의 비율이죠. 그래서 항상 얘네들의 전하량의 비율의 루트 씌운 만큼이 거리 비율이면 돼. 그래서 그리고 방향은요. 하나 말해요. 어딘가에서 같네. 못 외우면 뒤진다. 같네. 이거 무슨 말이야? A와 B가 이루는 극이 뭐하다면 같은 극이라면. 그래서 항상 A와 B의 내분의 그래서 안쪽에 합력이 0인 곳이 생겨요. 알겠어? 이 얘기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은 전하량의 루트 값입니다. 제곱한 값. 알겠어?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A와 B의 극이 반대면요? 어디에 생겨요? 같을 때만 내부에 생겨요. 반대일 때 외부에 생겨요? 바깥쪽? 그럼 머리 있는 척해. 어느 쪽? 가쪽, 나쪽? 그래도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은 전하량의 루트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로부터는 얼마? 루트 2만큼. 얘로부터 얼마? 1만큼 떨어진 곳이니까 항상 전하량이 작은 쪽 가까이에 바깥쪽에 생겨요. 그래서 루트 2대 1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길 거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기력을 구한 거고요.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 곳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같은 극일 때는 내부에 반대 극일 때는 외부에 생기는데 전하량이 작은 쪽 가까이 외부에 생긴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수능 볼 때 미친 듯이 하거든요.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4페이지에 마찰시켰을 때 전기 뛰어요? 마찰 전기예요. 그랬을 때 점전하가 있을 때 점전하 사이에 서로 당기거나 미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한다. 그 전기력 구하는 식이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시면 되고 실제 전기력 구하는 게 불편해서 전기장의 세기도 구한다. 거기 전기장의 세기는 안 나와 있죠? 쓰세요. R제곱분의 크크로 계산한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으라고 하면 간내로 찾으시면 되고 거리 비율은 전하량의 루트 값이다. Q1 대 Q2의 전하량의 루트를 씌운 곳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될 거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으셔야 전기력을 제대로 이해하죠. 여기가 좀 낯설어요. 중학교 때 안 배우는 부분. 중학교 때는 마찰전기에서 전기력 당기는 인력 생겨, 미는 척력 생겨 이걸로 끝냈는데 그러면 그 당기는 힘은 얼마고 미는 힘은 얼마야? 라고 하는 실제 전기력 구하는 방법. R제곱분의 크크크라고 하는 전기를 띈 입자들도 힘 생겨요. 그 힘을 우리는 전기력 또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전기력 F는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시고요. 전기장의 세기는 R제곱분의 크크로 계산하시면 된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정리.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찰전기라고 하는 정전기 중에 하나 비벼서 전기를 띠게 하는 마찰전기 이렇게 만드는 거라면 됐죠? 자, 비비지 않고도 전기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비비지 않고도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면 돼? 맞아요. 전기를 띤 물체를 근처에 갖다 대도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게끔 되고요. 그 쏠린 전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거를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하고 전기를 띠게끔 하는 걸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정전기 유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전기를 띠지 않는 도체구가 있다고 치자. 도체구야. 도체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이거 쓰는 게 쉬워라고 하는 거예요. 부도체 써도 전기를 띠게 하는 건 맞지만 도체구를 쓸 때 전기를 더 잘 띠게 하니까 우리는 자유전자가 많은 도체구를 써볼게요. 그럼 맨 처음에 도체구는요. 전기 띠까지가 안 띄었어요. 중성이죠. 전기를 띠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전기를 띠지 않았다는 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의 개수가 뭐하다? 같다. 같은 수만큼 흩어져 있기 때문에 됐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랬다가 내가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근처에 갖다 댄다고 치자. 전기를 띈 물체를 근처에 갖다 댄다고 치자. 자, 전기를 띈 물체를 멋진말로 뭐라 그러니? 대전체. 그렇죠. 전기를 띈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댑니다. 자, 그럼 플러스를 갖다 대든 마이너스를 갖다 대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전자야. 플러스를 갖다 대면 전자는 끌려갈 거고요.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전자는 밀려갑니다. 됐죠? 그래서 플러스를 갖다 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막 끌려서 이쪽으로 가죠. 됐어? 그러면 이쪽으로 끌려가서요. 선생님, 아예 내가 건너가면 좋겠는데 건너갈 수는 있어요? 없죠. 다리가 끊어져 있으니까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쪽 끝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쏠리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만큼은 플러스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극을 띠네.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에 비해서 마이너스의 개수가 적으니까 플러스 극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전기를 띤 물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분리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그럼 이제 머리 있는 척해. 자, 그럼 쏠렸어. 전기 띄었어. 그랬다가 얘 치우면 어떻게 되냐? 쏠린 상태를 유지할까? 아니면 원래 중성으로 돌아갈까? 돌아가요. 왜?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지네들끼리 싫어서 밀고 있는데 얘가 잡아당기니까 어쩔 수 없어 붙어 있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치우면 원래 상태 중성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럼 머리 있는 척해. 플러스야. 여기 중성이 금속구 두 개를 놓을 거예요. A, B 떨어뜨려 놓을게. 자, 불러. 여기 무슨 그? 마이너스. 가까이는 반대. 얘 무슨 그? 플러스. 얘 무슨 그? 네, 얘에 의해서 다시 정전기. 마이너스. 얘 무슨 그?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랬다가 얘 치우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중성으로 돌아가. 알겠어? 근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어때? A, B를 붙여. 그래놓고 플러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 어떻게 될까? 네. 여기에 있는 전자도요. 얘가 좋아서 다 끌려와요. 근데 A와 B는 붙어있으니까 다리가 연결된 거죠. 그냥 건너와 버려요. 알겠어? 그래서 이쪽에 온통 마이너스가 많아서 A 전체가 마이너스 극. 그러면 상대적으로 B는요. 전자가 건너갔으니까 전체에 플러스가 많아서 플러스 극이 된다. 그랬다가 치우면 어떻게 된다? 이거 치우면 다시 중성. 근데 보면 치우기 전에 얘 있는 상태로 얘네들을 떼. 그래서 이렇게 띄우는 상태로 여기에 있는 대전체를 치우면 어떻게 될까? 중성으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못 돌아가죠? 여기 있는 전자가 건너가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고요. 이러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 되게 유명해. 누굴까? 검정기. 됐어? 검정기 이름 좀 불러. 얘 이렇게 생겼어. 이 머리를 뭐라 그래? 금속판. 다리를 뭐라 그래? 금속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요. 내가 맨 처음에 꺼내. 무슨 상태? 중성. 맨 처음에 꺼내면 중성인데 중성일 때요. 두 가닥의 금속박이 그럼 받는 힘은 뭐밖에 없어? 중력. 그러니까 다리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져. 다리가 붙은 상태로 그냥 툭
됐어? 내려가 있는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됐어? 요게 된다. 여기다가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댈 테니까 정신 차려. 시험 범위였거나 요번에 시험이거나. 알겠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금속판과 금속박이 있어요. 내가 플러스 전기를 띠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죠. 그랬을 때 꼬맹아 부를래? 금속판 무슨 극 될까? 얘 무슨 극 될까? 여기 있는 전자들이 끌려오니까 여기 온통 마이너스.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2가다. 근데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니? 청력. 그러니까 다리가 뭐하니? 벌어져.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는 순간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기, 금속박은 플러스 전기를 띠면서 다리가 벌어집니다. 됐어? 그랬다가 내가 여기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죠. 두 번째. 기억나니? 두 번째. 손가락을 갖다 댄다. 그럼 변하는 거. 누구? 네.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걸 멋진 말로 뭐 시킨다 그러니? 접지. 지구와 접촉시켜요. 지구와 접촉시키는 이유가 뭐니? 지구라는 땅바닥은요. 전자가 드글드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전자를 얼마든지 더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이 손가락의 끝이 내가 땅바닥에 밟고 있는 뭐랑 연결되어 있니? 다리. 그래서 지구와 연결해놓은 전선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내 손가락이. 접지시켜준 거야. 자, 그러면 얘는요. 언제까지 전자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접지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접지시키면 이 손가락의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예외 없어요. 손가락은 무조건 금속박을 뭘로? 중성으로 대전체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중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접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중성으로 만들려면 전자를 지구로 보내야 되니 아니면 지구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되니? 받아야죠. 중성이 될 때까지 전자를 받으면 여기 전자가 들어가면서 얘가 중성이 돼서 다시 다리가 뭐하니? 오므러들어요. 그래서 손가락 갖다 대는 순간 무조건 금속박이 무슨 극이든 상관없이 중성된다. 그래서 다리가 다시 오므러든다. 그러면서 이 금속판은요? 그대로. 얘는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마이너스. 왜요? 접지시켰잖아요. 접지시켜도 대전체에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묶여있기 때문에 지구로 못 갑니다. 그래서 금속판은 그대로입니다. 알겠어? 자, 그랬다가 내가 대전체와 손가락을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치워요. 정신 차려! 동시에 치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치우면 마이너스 분도 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하니? 청력. 됐어? 청력이 작용하지만 여기 있는 플러스 때문에 묶여서 움직일 수 없어서 고정되어 있다가 얘를 치우는 순간 와! 절로 좀 가! 붙어있지 마! 밀어야 되는데 갈 데가 어디 있다? 밑에 있는 중성이 금속박에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흩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부가 내려와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를 띄게 하면서 다리가 다시 벌어지는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서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 아니면 없어져요? 그대로 일부 남아있으니까 유지. 그래서 손을 치우면 위아래가 같은 극이 되면서 다리가 다시 벌어진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요 검정기에다가 대전체를 갖다 댔다가 손가락 붙였다가 띄우는 순간 됐어? 변하는 거 보시면 이 세 단계를 걸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위와 아래의 극을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위와 아래의 극을 무조건 같게 하려고 세 단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맨 처음에 대전체 갖다 댔어요. 금속판. 옆으로 보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도 한 번 전기를 띈 게 변한 게 있다보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금속판은. 됐어? 금속박은 어떻습니까? 금속박은 첫 번째 금속판이랑 반대극을 띄고 있다가
중성됐다가 같은 극으로 들어갑니다. 되겠어? 이해했어? 자, 그럼 꼬뱅아, 승원아, 세 단계 다시 하자. 자, 맨 처음에 중성이 금속박 갖다 댔어요. 아까는 플러스 대전체 갖다 댔으니까 이번엔 거꾸로 마이너스 대전체 갖다 댄다. 첫 번째 불러. 뭐예요? 뿔, 마. 맞아? 그랬다가 두 번째 뭐? 손가락 갖다 대는 접지하죠. 불러. 뿔, 중성. 됐습니까? 네. 그랬다가 세 번째 치워요 동시에. 불러. 뿔, 이렇게. 알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검정기를 온통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켰다고 치자. 마. 그러면 꼬뱅아, 이 검정기의 역할은 뭐니? 검정기의 이름. 검정기의 역할이 뭐니? 공감지 말고. 여기다 넣어. 건껍질이야. 검정기의 이름이요. 검정기의 이름 보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전기를 띤 물체를 검사해주는 기계예요. 어떤 물체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야 이런 뜻이죠. 그게 검정기예요. 그러면 이 검정기를 어떤 물체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검정기는 위아래 극이 같아야만 검사 기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극을 띄게끔 해준 거예요. 자, 그럼 같은 극을 떴어.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 아까요. 서로 다른 물체를 비비면 무조건 전기 뜬다 그랬어. 그러니 선생님이요. 자, 오른쪽 겨드랑이에다가 2. 그래서 네 리모컨 갖다 대고 100번을 문지르면 전기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 이론적으로 뛰어야 돼. 맞아?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전기 뛰겠죠? 그러면 얘가 전기 뛰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정기에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이 검정기라고 하는 물질이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A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 줍니다. 첫 번째, A라는 리모컨이 실제로 전기 띈 거 맞아? 라고 하는 멋진 말. 그래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전기를 띄웠다고 쳐. 너 무슨 극이야? 라고 하는 전화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됐어? 세 번째, 그러면 오른쪽 겨드랑이에다 100번 비빈 게 더 세? 왼쪽 겨드랑이에다 100번 비빈 게 더 세? 됐어? 라고 하는 A와 B 중에 누가 더 세니? 라고 하는 전화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걸 해주려고 만든 기계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내가 A를 갖다 대니까 얘병 다리가 더 벌어졌어. 얘 저기 떼었냐 안 떼었냐? 떼었다는 얘기야. 됐어? A라는 물체를 갖다 댔는데 다리가 더 벌어졌어? 얘 저기 떼었다는 얘기거든. 무슨 극일까? 이거 마이너스니까 얘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밀어서 밑으로 더 보내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의 세기가 세지니까 더 벌어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다리가 더 벌어졌어요. 그건 갖다 댄 물질이 검정기와 무조건 같은 극이라서 그래. 알겠냐? 네. 근데 선생님 저거요. A가 아니고 B 갖다 댔더니 다리가 얘병을 옹으로 들었어요. 얘 저기 꼈을까 안 꼈을까?
무슨 극일까? 플러스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당겼겠죠. 그래서 전기력이 여기에 있는 청력이 약해져서 오므라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갖다 댔더니 다리가 오므라든다면 아 갖다 대려는 반대극이야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선생님 얘는요 갖다 댔더니 아까는 1cm만큼 더 벌어졌는데 얘를 갖다 대니까 다리가 오므라들었는데 1.5cm만큼 오므라들었어요. A가 더 센 적일까요? B가 더 센 적일까요? 그렇죠. 더 많이 움직이게 한 애가 더 센 전기를 띄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전기를 안 띄었다면 전기를 안 띈 애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금속박이 움직이지 않아요. 더 벌어지거나 오므라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물체는 전기를 안 띄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검정기는 이 세 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야. 그러면 선생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검정기는 위아래가 같은 극이어야 되네요. 네 그래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자 과학상자에서 꺼내면 검정기는 무조건 중성이거든요. 근데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위아래가 같은 극이어야 돼. 그럼 여기서 모근 손. 헉, 우린 모근이 없어요. 자 모근에서 5년 전이가 나왔던 문제.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는 방법을 3가지 써라. 였습니다. 검정기의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서술해라야. 서술형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과거 입시 문제예요. 그래서 모근중학교가요. 작년부터 문제가 살짝씩 어려워져서 올해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그 모근중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요. 대부분 영재 과거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되게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요. 얘네들을 위아래로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는 방법. 교과서에서 배운 첫 번째 대전체 갖다 대다가 손가락 갖다 대고 그리고 동시에 치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알겠어? 두 번째는 뭘까? 아예 접촉시켜요. 만약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접촉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일부 건너가 얘도 마이너스 한 번에 같은 극이 됩니다. 됐죠? 붙이는 순간 얘가 무슨 극이든 상관없이 얘랑 똑같아져요.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온통 마이너스, 플러스를 갖다 대면 한 번에 온통 플러스가 된다. 알겠어? 그래서 전기를 띤 대전체를 붙여버리면 됩니다. 열나 쉽죠? 세 번째 뭘까요? 이제 얘가 선행도를 나타냅니다. 물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광전효과. 어떤 원칙에 있겠어? 광전효과. 네? 광전효과 설명한 과학자 누구야? 아인슈타인. 됐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요. 내년 화학 배웠죠? 원자의 바깥쪽에 전자가 들어있는 여러 겹의 전자 껍질이 있는데 아래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위쪽 껍질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흡수 해야 올라가거든요. 됐어? 자, 그래서 얘를 윗껍질로 올리다가 아주 멀리 있는 무한 번째 껍질로 올린다는 건 전자를 탈출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의 전자 하나를 탈출하면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윗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되네. 그래서 여기다 뭐합니까? 이렇게 검정기가요. 전기를 띠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다가 엄청나게 센 비대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여기에 비대에너지를 먹고 전자가 튀겨나갑니다. 그럼 무슨 거? 플러스. 되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센 비대에너지를 줘서 전자를 탈출시키는 광전효과가 가능합니다. 알겠냐? 요거 3가지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너는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내용까지 선행했니? 이거 물어본 거야. 요번에 모분 2학년 수학 문제가요. 수능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어요.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어요. 모평 문제가 나왔다고요. 7월달 모평 문제가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시험지에 나왔어요.
목동만 그런 게 아니고 목동도 시험 문제가 슬금슬금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목동 손. 네. 자, 그래서 모군하고 목동이 이제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난이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학교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네는 원래 과학을 좀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 동네야, 목동. 근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제 수준이 훅 내려갔다가 이제 진화를 돌아가고 있는 중. 그래서 내신을 잘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선행이 필요한 동네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검정기의 원리인 정전기 유도고요. 그러한 정전기 유도에서 여러분들이 전기력까지 정리를 좀 해봐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64페이지 봐. 64페이지에 정전기 만드는 건데요. 그 중에서 마찰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력을 띠게 하고 이때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한다. 자, 그런가 하면 마찰 전기 말고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65페이지. 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게 바로 검전기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을 전기력 또는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힘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 R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더라. 알겠습니까? 자, 넘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그럴게요. 끊어볼게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별로 길게 안 하고 중간중간 잘 끊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까지만 수업하고 또 기말고사 휴강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물리가 막 연결돼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툭툭 끊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기의 아이들이거든요.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놓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여기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어떤 생기가 있어? A.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는 또 하나의 점전화가 있어. B. 근데 여기다가요. 내가 전기를 띈 입자를 이렇게 놔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놓는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없다고 치더라도 꼬맹아 여기서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화가 받는 전기력 방향 어느 쪽? 얘로부터 받는 전기력 방향 어느 쪽? 오른쪽. 여기는 청력 받으니까 얘가 받는 전기력 방향 어느 쪽? 왼쪽. 당연히 힘을 받을 거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다 놨을 때 전기력 방향은 오른쪽이 맞아요? 왼쪽이 맞아요? 뭘 넣었다고? 네, 플러스로 놓을 때와 마이너스로 놓을 때 선생님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놨을 때 전기력 방향이 어느 쪽이라는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전기적 현상을 설명할 때 누굴 기준으로 설명한다? 플러스 1쿨롱. 알겠어? 그러니 여기에서 실제 전기력 방향 어느 쪽이에요? 라고 하는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전하 무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모든 전기적 현상은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하는 기준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우리는 전기력 방향이라고 한다. 그럼 마이너스 전하는요? 무조건 전기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알겠죠? 이렇게 약속한 거야. 되겠냐? 자, 그러면 여기서 전기력 방향은 어느 쪽이야? 오른쪽. 알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꼬맹아 여기에 플러스 4쿨롱과 마이너스 2쿨롱이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전기력 방향은 얘는 밀고 얘는 당기니까. 그래서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이 전기력 방향이야. 그 힘의 방향을 화살표로 예쁘게 그려놓은 걸 우리 뭐라 그러냐? 예쁘게 화살표로 그려놓은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기력을 나타내는 선들이야. 멋진 말. 전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전기력 방향을 결정해서 이 전기력 방향은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는데 그 화살표들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납득하냐? 그러면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X하고 Y가 있어요.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알겠죠? 이 새끼 무슨 급? 플러스. 이 새끼 무슨 급? 마이너스. 맞아? 이렇게
설명할. 여기에서요. 내가 A와 B를 놨는데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전기력선이요.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선생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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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서 나간 만큼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3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6개 나와요. 자, 얘 무슨 그? 플러스 건 확실해요. 여기 무슨 그? 근데 왜 개수가 달라요? 이 전기력선의 개수가 세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전기력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전기력선을 이런 식으로 막 그릴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디는 전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요. 좁아요. 어디는 전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넓어요. 똑같은 개수인데 간격이 다르게 그려져요. 이 간격의 의미가 뭘까? 세기입니다. 전기력의 세기. 그래서 간격이 좁은 쪽은 전기력이 뭐하다? 센 쪽이다. 간격이 넓은 쪽은 전기력의 세기가 뭐한 곳이다? 약한 곳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향을 보면 누가 플러스인지 누가 마이너스인지도 알 수 있지만 전기력선의 간격을 보면 어느 쪽이 세고 어느 쪽이 약한지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똑같은 크기의 A는 6개의 선을 가지고 있는데 B는 3개의 선만 가지고 있어요. 누가 더 세냐? 전기. A가 셀까요? B가 셀까요? A가 훨씬 세겠죠. 왜? 간격이 훨씬 더 좁을 거니까. 개수가 많으니까. 되겠어?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수가 곧 세기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알겠냐? 그랬을 때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얘의 세기를 Q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얘의 세기는 B에 비해서 몇 배 셀까요? 2배 세요. 그래서 BQ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력선의 간격 또는 개수가 전기력의 세기를 표현한다.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나간 만큼 들어가는 건 아니다. 세기가 다르니까. 되겠어? 자, 그러면서 꼬맹아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플러스판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판이 있어요.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전기력선이 요렇게 그려진대요. 요렇게 그려진대요. A 플러스판이 셉니까? 마이너스판이 셉니까? 마이너스판이 훨씬 더 전기력이 세서 이쪽 간격이 좁은 거죠. 이쪽 간격은 넓은 거죠. 이렇게 그려져요. 만약에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플러스판이 세요? 마이너스판이 세요? 같아요? 같아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꼬맹아, 나 얘가 이렇게 그려져. 인정아.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이게 무슨 극일까? 플러스예요. 나가잖아요. 이게 무슨 극일까? 플러스. 이렇게 서로 같은 극이 있을 때는요. 같은 극끼리 있을 때는 전기력선이 연결될까 안 될까? 전기력선이요. 이렇게 Q1, Q2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 화살표는 그리지 않았다.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 이 둘은 서로 반대극이라는 거고요. 화살표가 연결되지 않았다. 같은 극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겠냐? 이런 것들이야. 됐죠? 그래서 전기력의 세기는 이렇게 전기력선의 간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됐어. 2분만 화장실 갔다가 와. 물 마시고 와. 그리고 나서 문제 몇 개 풀자. 화장실 2분만 갔다 오십시오. 빨리 가 물만 마시고 오십시오. 오늘 새로운 내용이라 좀 어렵죠?